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림을 배우시는 분들의 99%가 모르는 이야기,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그림 독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성공적인 그림을 그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예고와 홍대를 졸업하였고 서양화 디자인을 전공하였으며 전교사 2급 미술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난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림을 잘 그렸어요. 신기할 정도로 잘 그렸는데 점점 크면서부터는 그림을 못 그리더라고요. 혹은 제가 어릴 적에는 그림을 정말 좋아했는데 그래서 미술대회에서 상까지 받았는데 어느 순간 그림의 재미를 잃어버렸어요. 맞아요. 우리 대부분은 어릴 적에는 그림 그리기를 한없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점점 그림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림을 분명 좋아했는데 왜 기피하는 그림이 되었을까요? 왜 못 그리는 그림이 되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잠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이 5살 아이가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5살 아이가 집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까요? 5살 아이는 네모를 그리고 집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집뿐만 아니라 놀이터, 유치원을 네모 등 단순한 도형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5살 아이는 네모만으로도 모든 장소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어 다들 한 번쯤 그려봤을 법한 세모난 지붕에 네모난 벽을 지닌 집을 그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비슷할까요? 이러한 집 그림의 변화는 아이들은 더 이상 네모만 그려서는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집은 네모가 아닌 옆면이 있고 윗면이 있는 입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 발달 이론에 따르면 아이들은 자라면서 공간 지각 능력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없던 능력인 공간을 인지하는 능력이 생겨나면서 사물의 입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즉 5살 때는 없던 공간 지각 능력이 어느 순간 생겨나면서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려야 한다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공간 지각 능력은 언제 생겨나는 걸까요? 사람마다 다를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 수학 시간에 육면체 원귀둥 같은 입체 도형들을 배운 것을 기억하시나요? 언제였을까요? 보통 4, 5학년 무렵부터 입체 도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부터 도형을 배웠을까요? 바로 그 시기에 아이들의 공간 지각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학교의 교과 과정은 그에 맞는 수업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수학에서는 입체 도형 문제를, 미술 시간에는 공간감 표현을 하는 입체 도형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은 인간의 지능 발달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셨나요? 자, 여러분, 왜 못 그리게 되었냐는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수학에서 원주율을 구하기 위해 공식을 외우고 원귀둥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 배웠던 공식들이 있었던 것처럼 미술에서도 공간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일까요? 그 공식으로 사람들은 원근법을 알려줍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1점, 2점, 3점 투시도, 군기원근법, 선원근법. 아, 내가 원근법의 공식을 잘 못해서 그림을 못 그렸구나. 이 공식을 알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투시도법이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방법이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단지 여러분이 어린 시절 교육받지 못했던 공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수학 교과에서 지속적인 교과 과정이 있는 것처럼 미술에서도 투시도법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배운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이 기법과 공식에 머물러 있으며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림 공식을 알게 되어 잘 그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랜 시간을 두고 본다면 여러분의 그림은 발전이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이 원근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근법, 즉 공간 투시도법이란 평평한 평면에 입체감을 주고자 연구해낸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곳은 어디인가요? 종이, 캔버스 등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평면입니다. 이 평면에 우리는 공간감을 표현하는 기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근법, 투시도법은 풍경화나 정물화 같은 사실적인 그림엔 유용하지만 투시도법만으로는 그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거장인 고흐, 피카소, 모네 같은 화가들은 결코 투시도법에만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평평한 캔버스에서 어떻게 하면 내 독창적인 조형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끝없는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림이란 무엇이라 하였죠? 그림은 시각적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림이란 곧 화가의 시각적 언어입니다. 인류 최초의 그림인 동굴벽화가 그래했듯이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것을 시각화해서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화가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조형 언어를 개발하려고 애썼습니다. 모네는 빛의 언어를 만들어냈고 피카소는 다중 시점의 언어로 형상을 해체하고 재구성하였습니다. 세자는 단순화된 기악 형태로 대상을 재해석했죠. 심지어 캔버스에 갇혀있는 것이 한계라고 느낀 일부 작가들은 설치미술, 행위예술 등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셨을까요? 단순히 사실적으로 잘 그리는 것만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화가 자신의 독창적인 시각 언어를 캔버스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AI가 사물을 재현하는 건 잘할 수 있지만 인간만이 자신만의 진정한 내면 세계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원근법에 의존하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그림을 못 그리게 됐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앞으로 그림을 배워서 사실적 재현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면에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연습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림을 배워 나가시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의식이 변해야 기술도 발달하는 것입니다. 사실적 재현도 그림을 그리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그림의 여러분만의 메시지와 철학, 느낌을 작품에 담아내어 보세요. 일상의 단순한 사물이나 풍경 너머에서 여러분의 독특한 시각을 발견해 나가는 즐거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작품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내면 이야기를 녹여낸다면 점점 아름다운 조형 언어를 발견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늘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여러분의 시각을 펼쳐보세요. 피카소는 오히려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런 베이직이 없는 여러분이 오히려 저보다 더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림에서 그 안에서 나만의 멋진 언어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가진 특별한 작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형 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 혹은 스케치 잘하는 3가지 팁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 댓글은 창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